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제가 이 앞방송에서 이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보도를 짧게 해드렸습니다. 징역 4개월에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의 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2020년 7월에 얼마나 난리쳤습니까? 추미애가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 채널I 사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휘권이 박탈당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 식물총장으로 쭉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작년 11월, 12월 이제 울산 원전 사건을 가지고 결국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법원에 의해서 가까스로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3월 달에 결국은 사표를 하고 나왔는데요. 이 사퇴까지 이어지는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요. 무려 한 근 10개월 가까이 이 사건의 발단 첫 단추는 바로 채널A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에 독직 폭행 혐의가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징역 1년 구형을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징역 1년을 구형한 이 문서를 결재한 사람은요, 매우 참 뭐라고 그럴까요? 시니컬하게도 이성윤이가 결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서울 고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고검장 발령 받아가지고 나가기 직전에 법원의 최종 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심 공판에서 이 중앙지검의 검사가 1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1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때 구형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폭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 결재권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이었었는데, 이 검찰은 이 피고인 신문까지도 그 당시에 이 구형에 앞서서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필요성이 있다, 신문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20, 30개 질문 중에서 서너 개에 대해서만 신문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차장 검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피고인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정차장 검사는 본인도 폭행을 당해서 병상에 누웠다, 이런 사실을 취재진한테 또 배포하고, 최후 진술에서는요, 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로서의 의무다, 결코 직권을 남용해서 검사장을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이 정진웅 차장검사죠. 지금은 정진웅 이 피의자죠. 이 피의자의 주장을 재판부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성이 없었다, 그런데 이건 고의성이 있었다, 그리고 독직 폭행이 맞다, 그리고 정당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얘기했던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했다, 이러한 주장이요,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자, 오늘 이렇게 재판에서 그야말로 일방적 패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패소가 나오자마자 이 정진웅에 대해서는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기소까지 됐는데 어떻게 그대로 직무 배제를 당하지 않고 승진까지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요, 검찰 내외로부터 많은 비판이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검이 오늘 유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언론의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입장문에 대해서는요, 바로 직무 배제와 관련된 그동안에 대검이 한 조치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작년 11월 5일 날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을 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러한 직무 집행정지 요청과 관련해서요, 대검 감찰부에, 왜냐하면 고검 감찰부에다가 고검에다가 이 정진웅 폭행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감찰을 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고검에서 이 기소 과정, 고검의 이 기소 과정에 적정성이 있었는지 진상 조사를 하라, 이 박범계가 또 지시했어요. 이 지시에 따라서 이 법무부가 대검을 현재 대검의 이 감찰 관련 진상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로 얘기하면요, 이 정진웅이 직무 배제해야 된다, 이런 대검이 입장을 냈지만 작년 11월 5일 날, 이때는 작년 11월 5일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무부에다가 냈지만은 법무부에서 지금 제대로 조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한테 보검에서 이 감찰한 것이 마저 틀려. 기소한 조치가 마저 틀려. 그거 한번 조사해봐. 감찰을 해봐.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11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지금 이게 8월이에요. 거의 지금 뭐 몇 달 됐어요. 10달이 되도록 이 단순 폭행 사건 하나에 대한 결론을 지금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1심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법무부도 또 이 대검 감찰부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도 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입장을 내놨냐면 정 차장 검사뿐 아니라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를 주의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칼을 뺐어요. 뭐라고 했느냐? 부장검사가 공무수행 중 독직 폭행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까지 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법무부, 검찰의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지휘 책임자인 추미애, 이성윤, 이정현 누구도 징계는커녕 감찰도 받지 않았고 이정현 차장검사예요. 당시 지금은 대검의 공공수사부장으로 가 있잖아요. 이정현도 감찰도 받지 않고 오히려 관련자들은 예외 없이 승진했다. 자, 추미애는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죠. 이성윤이는 지금 고검장으로 승진했죠. 이정희는 검사장급으로 차장검사에서 승진했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을 승진시켜서 자신이 승진해서 책임져야 할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 예, 이게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죄 판결이 내리자마자 대검에서는 이거 서울고검에 기소한 건 매우 적정하잖아요. 왜냐면 오늘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했으면 고검 감찰부에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기소 조치한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대검 감찰부 입장을 내놓고요. 왜 여태까지 대검 감찰부장이 누구예요? 한동수 감찰부장인데 한동수 감찰부장은 누굽니까? 현 정권의 애완견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몰래 기소와 관련된 은밀하게 이 조치를 했다가 당시 조남관 이 권한대행한 때 걸려가지고요. 이 감찰부를 감찰하라 이런 또 지시까지 내렸던 장본인이 바로 한동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깔고 뭉개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한동수에 대한 감찰을 제대로 하라. 김호수 똑바로 하라.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앞에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성윤이만 그러니까 이 직무 배제를요. 정준이만 할 게 아니라 이성윤이도 무슨 직무 배제입니까? 바로 사퇴를 시켜라. 그리고 추미애는 우리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한 10여 분 후에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방송에 드렸는데요. 입장문도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 제가 방송해서 논평해 드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추미애가 지금 사과하겠어요? 참고적으로 말이죠. 참고적으로 추미애가 어떤 사람입니까? 추미애가 말이죠. 바로 어제 중대한 판결이 있었잖아요. 바로 이 정경심 판결이 있었어요. 2심 판결. 거기에 관해서도요. 어제 밤에 이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입장문을 추미애가 또 내놓고 있는데요. 어거지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어거지 주장이냐? 모두가 다 이번 정경심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죄를 뉘우쳐라. 이 도륙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용어까지 쓰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예? 이런 사람이요.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뛰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대선 후보로 뛰면 제가 대선 후보 출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모조리 출마시킬 게 아니라 출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심판하라. 저는 그런 이 주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조국 사건 수사를 누가 지휘했어요? 한동훈 검사장이 차장검사로 지휘를 했잖아요. 이 지휘한 한동훈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문을 내느냐? 있지도 않은 권력 비리를 내세워서 나라를 둘로 쪼개고 한 가족을 도륙낸 주범인 한 씨가 해야 할 일은 자 여기서요 용어를 보십시오. 이게 장관까지 한 사람 맞아요? 주범이래요. 주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주범이 아니에요. 이 공소 혐의 없다 이렇게 지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만 주범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인이 주범이라고 했던 이동재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로 나왔잖아요. 정경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결국 무죄입니까? 4년 법정 구속 당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도 말이죠. 딸 스펙 비리와 관련해서 2개를 지금 가짜로 만드는데 주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을 보면. 그래서 조국도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제가 보기에. 제대로만 재판하면. 예. 그런데 주범인 한 씨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 교수의 실형 선고를 별건 혐의들로 포장해 부풀리는 궤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책을 진심으로 뉘우쳐라. 이게 자기한테 할 얘기를 지금 한동훈 검사장한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 한동훈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 허위 사실로 수사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입장문을 어제 밤에 냈고요. 지금 추 장관이 오늘 이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바로 이 반박 입장문을 또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추미애 장관은 이 캠프에서는요, 이 유죄로 인정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 한시의 주의 아래 별건 수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들이다. 사모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기소됐던 업무상 횡령죄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그러면서요, 무죄건 유죄건 간에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정 교수의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혐의가 무엇이 있느냐. 자, 이건 뻔뻔스러운 정도가 뻔뻔을 떠나서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갔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추미애의 두 번에 걸친 입장문에 관해서 한동훈 검사장도 즉각적으로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다. 이 얘기는 다 거짓말이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검사장 오늘 출입기자들한테 무죄건 유죄건이라는 추미애의 말을 보면 추미애 씨에는 1, 2심 유죄 실형 판결에도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항소심 판결문 및 재판부 설명 자료에는 유죄 판결이 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범죄 등에 대해서 코링크 피의와 관련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사모펀드 건은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사건은 모든 수사 단서가 장관 검증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문과 고발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데도 별건 수사라고 폄훼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입시 비리를 수사한 것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맞지 않을 것이다. 옳은 얘기죠.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러면서요, 추미애 씨는 권력 비리가 아니니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 예, 권력 비리가 아니니까 수사한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다. 권력 비리라는 말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조국 사건은 수사 개시부터 권력이 총동원돼 권력자 조국에 대한 수사를 맡고 검찰에 보복하는 순간 분명히 권력 비리가 됐다. 또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하는 것 이상의 권력 비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추 장관의 이런 입장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강력히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추 장관은 어제 11일 밤에도 입장문을 통해서요, 한동훈 씨의 지휘 아래 별건의 이런 수사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는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말이죠, 이 사모펀드 무죄 판결이 났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한 대로요, 지금 이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와 똑같이. 자, 그럼 2심 재판부가 뭐라고 이 사모펀드 관련 이 판결을 내렸냐면요, 이렇게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이렇게 새롭게 무죄로 본 사모펀드 혐의는 뭐냐면요, 2018년도 1월 달에 WFM 주식 10만 주를 갖다가 장외 매수한 혐의, 이것만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경심 교수 동생 명의로 16,722주를 장내 매수한 부분, 그리고 또 미용사 구씨 명의로 또 장내 매수한 부분, 이 앞에 부분은 16,000주고요. 뒤에 부분은 3,200주하고 4,500주, 한 8,000주가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1심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식 차명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그리고 코링크피이 직원들을 통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심 재판부 사모펀드 관련 이런 유죄를 인정하면서 뭐라고 이 판결을 내느냐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는 유가증권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득 유무나 또는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을 초래해서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미애 그리고 이낙연 이런 여권의 이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결 내용문까지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해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적인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단순한 사실 왜곡 행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도록 시민단체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고발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합니다. 따라서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이 법조인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이 야권의 이 캠프 그리고 국민의힘 이 법률가들 많잖아요. 반드시 법적 검토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에 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달라,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진웅이 즉각 사퇴를 시켜라. 그리고 이성윤이도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추미애도 후보직에서 즉각 내려오고 그냥 내려올 게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런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이 같으시면 꼭 제 방송 SNS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왜 재판부가 독직 폭행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했는지 재판부의 판결 내용 짤막하지만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잃어서 피해자하고 충돌이 일어났다는 주장, 이것은 인정을 안 받았어요.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피고인은 이후에 말이죠, 피해에게 충돌이 벌어난 이후에 공작을 중단하고 피해자와 물리적 접촉을 진행하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에 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리고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요, 이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적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검사로 성실히 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지금 선고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곧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입장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 그 다음에 이 박범계의 입장문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박범계와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윤석열의 입장문이 나오면 즉각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꼭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